자, 이제 계속해서 2차 시, 그죠?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노년기에서 복습을 해봤고, 자, 그죠? 2차 시에는, 정신분석,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교과서를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옆에. 다 교과서 사셨죠? 그죠? 또 여기서 안 사신 분들은, 학생 포기한 분들이야. 절대로. 그래도 교과서는, 내가 보든 안 보든 교과서는, 사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과서는 구입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자, 정신역동 이론의 계열을 보겠습니다. 정신역동 이론은 교과서에 155쪽에 있어요. 정신역동 이론은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에서 출발해서 정신분석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탄생한 아들러, 그죠?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또 융의 분석 심리학, 자,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융의 분석 심리학, 그리고 자의 중요성의 뭐 초자와 그죠? 뭐 이런 나오는 거, 초점을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이론, 또 설리반의 대인 관계 이론까지 넓게 일컬로 있는 게 정신역동 이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인간 행동, 우리가 하는 행동, 인간 행동을 뭐라 그랬어요? 지금 정신 내의 운동, 그죠? 인간 행동 내 정신에서 나와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행동을 뭐다? 정신 내 운동과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자, 인간 행동을 뭐다? 정신 내 운동과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교과서 중간에 있죠? 저기, 이 이론들이 대부분 인간 행동을 정신 내 운동 또 사회 우린 그냥 그냥 행동이 아니에요. 그죠? 내 정신에서, 내 머리에서, 내 뇌에서, 어, 중추신경계에서 불러일으켜서 정신의 운동과의 상호작용이 인간 행동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 정신이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또 정신과 행동이 개인의 사회 환경과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죠? 그러니까는 개인의 사회 환경, 이 정신과 행동이 개인의 사회 환경과 어떻게 영향을 서로 하느냐, 주거니 받거니 하느냐, 어? 이 강조한다는 점에서 정신 역동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역동. 자, 어떻다고요? 우리들의 행동이 그죠? 우리들의 인간이 하는 행동이 이 정신과 이러한 정신이 정신 내에서 이 정신 내에서 운동과 상호작용이라고 했지 인간 행동은 정신 내 운동과 상호작용이다. 따라서 이 정신이 행동을 어떻게 자극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정신과 행동이 개인 여러분들의 사회 환경과 어? 어떻게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걸 강조하는 게 정신역동. 이제 이 되시죠? 내 행동은 어디서 나온다? 정신의 내 운동. 그래서 이 정신과 행동이 개인의 사회 환경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강조하는 게 정신역동 이론이다. 따라서 정신역동 이론은 인간의 심리 정서적 요소는 그죠? 정신역동 이론에 있어서 인간의 심리 정서적 요소는 개인의 심리 내부에서 내 내부에서 이 내가 행동하는 거는 내 인간의 내 심리의 내부에서 출발한다는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인간들이 하는 심리 정서적 요소는 어디에서 출발한다? 이 인간들의 그 심리 내부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게 정신역동 이론이다. 그래서 정신역동은 정신
결정론. 그죠? 우리가 결정하다가 영어로 determine, D-T-R-M-I-N-E, determine. 그래서 정신결정론과 무의식, 이 언이 붙어서 부정이 돼. 의식은 consciousness. 근데 앞에 접두사가 붙어서 접두 on. 그죠? 무의식. 그래서 의식은 consciousness, on, conscious, 무의식을 기초로 인간의 심리 현상과 행동을 설명하는 게 정신역동. 다시 한번. 이 정신역동은 뭐다? 정신결정론과, 그죠? 내가 행동을 한 거에 대한 결정론과, 그 다음에 무의식의 세계, 무의식을 기초로 인간의 심리 현상과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나오는 거있어. 어머머머, 내가 모르고 그랬어. 어머머, 내가 무의식적으로 많이 나왔네? 하는 그 무의식을 기초로 인간의, 무의식적으로 나왔지만, 뭐예요? 밑에 심 내부에는 그게 들어가 있었던 거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요동은 정신결정론과 무의식을 기초로 인간의 심리 현상, 그죠? 인간의 심리 현상은 또 뭐로 나와?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역동은 정신결정론과 무의식을 기초로 해서 인간의 심리 현상과 행동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밑에 보면은 155쪽에 맨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정신결정론이란 사람들의 지금의 생각이나 행동은 뭐야? 과거의 경험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쵸? 이해되시죠? 자, 정신결정론이란 뭐라고요? 지금의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이나 행동은 그죠? 정신결정론. 자, 쉽게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신결정은 지금의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은 과거의 경험이나 지금의 과거의 경험이나 행동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정신결정론. 응? 이해되시죠?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은 그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과거에서부터 오는 경험의 영향을 받는 이게 뭐다? 정신 결정론이다라는 걸 이해해 드시면 거기다가 빨간 줄 쫙쫙 그 다음에 무의식은 뭐야? 그 밑에 나 무의식은 의식적인 수준에서 일어나지 않는 정신적인 활동이다. 그래서 정신역동에서는 인간 행동이 무의식적 동기나 의도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는 이 정신역동은 정신결정론과 뭐의 영향을 받는다? 무의식, 그죠? 의식하지 않는 무의식의 심리적인 내재에서 출발이 된다. 그럼 이제 정신결정론과 무의식은 이제 정확히 아시겠죠? 이제 책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에서 볼 때 1920년대에 출연한 진단주의 학파 그저에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은 적극 수용되어 이론적 토대로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그러나 정신역동 이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정신결정론과 무의식의 기조를 바탕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신역동 이론은 지나치게 병리적이고 결정론적이며 고려하지 않아서 비판을 받기도 한대. 아까 정시에들은 저기 뭐야 과거의 경험, 지금의 하는 행동은 과거의 경험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그랬죠. 그게 정신 결정론이었어. 그래서 의식적이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지금의 내가 환경에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를 해서 비판을 기도 한대요. 정신 역동 이론은 따라서 여기서 자, 이제 정신분석 프로이드를 보겠습니다. 정신분석의 개요. 봅시다. 정신분석 이론은, 그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프로이드. 그죠? 20세기 서구 문명에 지적 충격을 주었던 이론으로서 프로이드에 의해 최초로 개발된 성격 발달 이론입니다. 우리가 이 정신분석은 누구에 의해서 프로이드에서 최초로 개발된 성격
발달 이론이라는 거죠. 따라서 정신분석 이론은 인간의 행동, 그죠? 내가 하는 행동,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고 세팅, 그 다음에 이모션, 감정, 이런 생각하는 거나 나의 감정은 뭐예요, 지금? 감정은, 감정은, 무의식적 동기를 지니고 있다는, 무의식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적 동기를 지니고 있다는 무의식에 초점을 두고, 무의식적인, 뭐야, 지금 성적이나 공격적 충동에 의해 발생하는 갈등의 행동을 펼친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 성적 행동, 공격적인 행동, 이러한 충동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뭐로 표출이 된다?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을 파악하고 분석한 이론, 뭐 인간의 행동이나 사고, 감정은 뭐에서 비롯된다? 무의식적인 동기 또한 무의식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공격적인 성적 이런 충동은 뭐라? 이를 분석하고 파악한 이론이 정신 분석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150제 프로이드의 이론의 특징은 인간의 성적 발달에서 뭘 강조하고 있대요? 성적 욕망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이드 이론의 특징은 뭐다? 인간의 성적 발달에서 이 성적인 욕구가 1차적인 욕구예요. 우리가 1차적인 욕구입니다. 인간의 이건 이제 나중에 나올 겁니다. 프로이드 이론의 특징에서 인간의 성격 발달에서 성적 욕망이 여기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 이론에서 개인의 우리들의 행동이나 감정, 생각 등이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성적이나 공격적 충동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정신분석에는 뭐의 관점을 바탕으로 둔다? 결정론적 관점에 바탕을 둔다는 거죠. 결정론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이나 행동이 뭐에?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게, 어, 지금 정신 결정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정신 분석 이론은 이러한 뭐 감정 생각 그죠? 행동은 무의식적인 성적, 공격적. 그래서 어디에 과거의 경험에서부터 오는 결정론적 관점에 당을 두고 있는 게 뭐다?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 이론이라는 거죠. 그죠? 자, 어디에 있어? 157쪽에 거기 맨 프로이드의 생애와 사상 그 위쪽에 있죠? 이런 거는 선생님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줄이라도 형광펜, 노란색이나 파란색 형광펜은 옆에 쥐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거를 선생님들이 읽어볼 수는 없습니다. 같이 수업할 때 그 부분만이라도 줄을 쳐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57쪽 맨 위쪽에 한번 봅시다. 프로이드의 이론은 인생의 초기 경험, 즉, 어릴 때 경험이 인간의 성격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다. 저도 이거는 줄을 안 쳐놨어요. 자, 저도 여기다가, 밑줄을 그어 놓겠습니다. 자, 프로이드의 이론은 뭐다? 인생의 초기인가? 어릴 때 경험이 인간의 성격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해요. 중요한 게 왜 제가 이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때는 아이들 뭐 2살, 3살짜리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잠깐 지금 아들이 16개월입니다. 16개월인데 이제는 어린이집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걸음마를 이제 겨우 뗀 이 아이들이 어떻게 적응할까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그 일지를 그 사진을 찍어서 그 카톡방에다 다 보내주나 봐요. 근데 우리 딸은 저한테 또 보내주죠.
그랬는데 놀란 게 그 아이들이 줄 서 있고요. 몸만 쓰고 있고요. 얼굴에다 풀칠, 그 풀 있잖아요. 풀로 종이를 갖다가, 이렇게 막 그 모습을 찍어서 보는데, 아, 얘네들도 이 16개월 이 걸음마 애들이 이렇게 질서나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선생님의 지시하에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를 배우고 있더라고. 저는 우리 딸 아들을 그렇게 일찍 보내지 않았거든요. 보통 5살 때 보내잖아요. 5, 6살. 엄마가 끼고 있다가 걸음마 딴 애들이 거기에서 질서 있게 그죠? 질서가 그 간식 타임에 7명이 그 옹기종기 앉아 있는 모습을 봐도 야, 얘네들이 뭘 아나 보다. 중요한 건 선생님들 여기서 이 말은 못해도요. 말은 못해도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경험이, 어릴 때 경험이 인간의 성격 발달에 전적인 퍼슨, 그죠? 전인적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 어릴 때의 경험이 그래서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그 말이 맞습니다. 음, 엄마의 관계, 친밀한 관계가 잘 애기였을 때 이루어진 아이들은요, 커서도 안정감이 있습니다. 맨날 엄마 아빠가 싸워요. 이 아이들이 막 못해도 내가 체득을 하는 거죠. 나와요. 아이를 보면은. 그런데 우리 손주는 얼굴이 너무 편안해 보여.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문제라고 얘기했죠. 야, 얘 은호 얼굴 너무 편안한 거 아니니? 편안해야 되는데 걔한테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딸이 엄마한테는 아이를 안 맡긴다고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아이를 양육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 어릴 때의 경험이 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밑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그치? 너무나도 프로이드의 이론은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인생의 초기 경험, 어릴 때 경험, 우리가 손주가 있으면 우리 선생님들 한 번 더 각인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프로이드 생애와 사상 1856년 5월 6일 프라이베르케에서 유대인으로 유대인들은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뭐, 통째로 만들어 준다는 것 같아요. 경제 감각을 익혀준대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땅이나 건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예요. 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양육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양육은 어떤 엄마, 아빠 밑에서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년 파리 셀페트리르, 그죠? 지도 히스테리 환자들을 관찰했대요. 여름에는 낭시의 베르넴, 최면수를 보여. 우리가 왜 최면수를, 그죠? 최면수를 탁 그러면, 자, 어디에다 하면서 나오잖아. 최면에 걸리면.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는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과정, 즉,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어때요? 이 프로이드는 이 최면술도 보게 됨으로써 우리 마음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걸 프로이드는 이 환자들을 관찰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브로이어와 공동으로 치유의 방법을 연구했고, 정화작용.
그죠? 이 카타르시스법을 확립한 게 누구예요? 프로이드라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 후에 치유법에 결함이 있음을 깨닫고 최면술 대신에 자유연상법을 사용해서 히스테리를 치료하는 방법을 발견했대, 프로이드가. 그래서 189년도, 1896년 이 치료법에, 그죠? 이 최면술의 자유연상법을 사용해서 히스테리를 치료하는 그 과정을 발견함으로써 정신분석이라는 이름을 붙였대요. 그래서 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그래서 이 최면술에 문제가 있구나. 아, 최면술을 대신에, 자유연상. 그죠? 자유롭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자유연상법을 사용해서 히스테리를 치료하는 방법을 발견했는데, 이게 바로 기초가 된 정신분석이라는 이름이 탄생한 거죠. 그죠? 자, 1902년 빈 대학교 의학부 교수로 재직하면 점차 뜻을 같이 하는 이 사람들 융이면 아들러 수치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아들러와 융은 그저 분석 이론. 그래서 이 아들러 개인 심리학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1908년에는 국제 정신분석가 개최되어 잡지가 간행이 돼. 1908년도에 참 빨리죠. 9년에는 클라크 대학교 20주년 기념에 초청돼서 정신분석을 이제는 미국에 보급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프로이드가 어디 초청되어서 이 정신분석이 이러이러한 거다라는 거를 미국에 보급시켰다는 거죠. 따라서 1938년 오스트리아가 독일에 합병되자 나치에 쫓겨 런던으로 망명을 했대요. 그래서 나치에 쫓겨서 런던에 망명한 그 이름이 암으로 이 프로이드가 세상을 떠났다네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막 듣고 있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나 나르시시즘과 같은 이론은 문학 작품, 그죠? 문학 작품이나 실화를 통해 설명됐어요. 그죠? 설명을 듣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개념을, 어, 무의식의 개념을 새로운 미학으로 인문학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이드는 무에서유를 창조한 사람으로 심리학, 정신의학뿐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학이나 사회심리학, 문화, 인류학, 교육학, 범죄학, 문예 비평에도 어떻다? 어, 큰 영향을 끼쳤다. 왜? 여기에 무의식의 개념, 그죠? 이 무의식, unconsciousness, 이 무의식의 개념을 미, 그죠? 새로운 미학으로 인문학에 영향을 끼치게 됨으로써 이 사회학, 이게 다 인문학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사회학이나 사회심리학, 문화인학, 교육학, 범죄학, 문해비평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그러나, 수많은 학자들이 추정도 하였지만, 이건 비판도 동시에 가져서 여러 연구자들과 왜?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하고 추정만 한 것이 아니라 이건 아니야라는 근거한 비판도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여러 학자들과도 결별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158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프로이드는 인간을 수동적이며 비합리적이고 결정론적인 존재. 그리고 뭐 했어? 인간을 긍정적인 것보다는 수동적이고, 것보다는 비합리적이고, 그리고 이걸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결정적인 존재. 그리고
투쟁적 인간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왜? 정신역동의 이론에 있어서 인간의 행동은 기억나시죠?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성적 본능과 공격적 본능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의식적인 본능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정신 이론은 결정론적 관점, 그 다음에 무의식의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행동은 어떻다? 성적 본능 플러스 공격적 본능이 어디에서 온다?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무의식적인 본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해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은 뭐라고 해서 뭘 가장 중요했어요? 어릴 때의 경험이 위반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지금의 행동은 그저 예전부터 이게 하나 쌓여서 나오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컵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성적 본능, 공격적 본능인 무의식적인 본능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인간의 자유의지, 자기결정, 자율성이 없는 인간의 뭐예요? 자유의지나 자기결정이나 자율성이 없는 비합리적이고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무의식적인 본능에 의해서 지배받는 수동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신분석 이론에 있어서 프로이드의 인간의 자유의지나 그 다음에 내 결정, 자기의 결정, 그 다음에 자율성이 아닌 비합리적이고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이런 무의식적인 본능에 의해서 지배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우리가 보는 게 지금 여기서 프로이드의 인간론이라는 거죠. 인간에 있죠? 150도 인간의 모든 사고, 감정이 는 무의식적인 성격. 자, 인간은 지금 뭐래요? 인간은 현재보다 오히려 이게 참 중요하네. 인간은 현재보다 오히려 과거의 생활 경험들에 의해서 더 큰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중요하죠. 무의식에서 그러니까 현재보다 과거의 생활 경험, 결정론적 관점. 그래서 자신의 생각, 말, 행동 등의 행위를 결정하고 따라서 그거에 따른 이 결정하는 것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자로서 행동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사고나 감정 행동은 물질적인 성적 본능과 공격적인 본능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인간의 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감정, 이모션, 액티비티, 행동, 그죠? 이 모든 인간의 행동은 어디다? 무의식적인 성적 본능, 공 본능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본능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 행동을 하는 과거 속의 프로와 같은 존재로 본다. 이 본능적인 행동, 성적 본능, 공유적 중동의 무의식의 세계에서 나오는 이 본능은 과거 속의 프로와 같은 존재를 보는 프로이드의 인간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여기서 보세요. 프로이드에 따르면 인간에게 나타나는 그 중간에 있어요. 프로이드에 따라 인간에게 나타나는 음, 대부분의 행동은 근원적으로 충동에 의하다. 우리 대부분의 행동은 뭐다? 근원적으로 성적인 충동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동기를 성욕, 즉 리비도.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동기를 뭐라? 성욕, 리비도. 그래서 인간의 본능을 생명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의 본능은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이거는 뭐예요? 서로 영향을 긴밀하게 미치고
서로 융합되어 있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거 보기 전에 지금 160쪽에 있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어, 타나토스라는 죽음의 본능. 한번 거기 보세요. 지금. 160쪽의 중간에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타나토스라는 하는 죽음의 본능이에요. 죽음의 본능. 죽음의 본능. 음, 이것은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죽음과 파괴, 부정적인 힘에 대한 경향을 말한다. 자, 타나토스는 여기 뭐예요? 이거 지금 이거 한번 알아보고 갑시다. 타나토스는 뭐다? 지금 160쪽의 중간에 타나토스는 죽음의 본능이라고 그랬죠. 타나토스는 죽음의 본능. 그래서 이 타나토스 인간이 가지는 공격성, 잔인성, 자살, 전쟁, 심지어 소리 지르거나 욕을 하는 것도 해당되는 게 이 타나토스의 본능이에요. 타나토스. 이런 단어도 하나 전문 용어도 알고 있으면 되겠죠. 여러분이 소리 지르고 그다음에 뭐야 막 잔인하다가 생각 내가 자살하고 싶다. 그다음에 막 공격적인 성격 막 이런 소리를 지르거나 욕하는 것도 이건 뭐의 본능? 죽음의 본능이라는 타나토스.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러한 감정을 조금씩 해소하지 않고 그죠? 한꺼번에 감정이 폭발하게 되어 폭력이나 살인, 방화 등을 하게 되거나 사이코패스 같은 정신분열병에 걸리게 된다는 거 되게 중요한 거든. 이게 그래서 이 프로이드는 그죠? 이 타나토스라는 죽음의 본능을 갖다가 해서 억누르고 뭐 하다 보면 이게 어느 날 이 본능이 죽음의 본능 이 타나토스가 하고 폭발을 해서 어떤 결과가 돼요? 방화가 이루어지고, 사건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그리고 사이코패스 같은 정신분열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터나토스는 자, 뭐라고요? 죽음의 본능, 자살이나 폭력이나 공격성을 일으키는 이 타나토스. 여기서 우리가 타나토스라는 용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그 주요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